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현실이 바뀔까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명리학적인 관점까지 곁들여서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같은 에너지를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주장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논리이죠. 시크릿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자기계발서의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양자역학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지지자들이 자주 쓰는 근거가 양자역학적으로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를 완전히 잘못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전자단위의 미시세계 현상을 사람의 생각과 거시적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주의 에너지 파동이라는 개념 자체도 물리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즉, 생각이 물리적으로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주장 자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왜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완전히 허구는 아니거든요. 확증 편향,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대내면 뇌는 그 생각과 맞는 정보만 골라서 인식합니다. 없던 기회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회를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실제로 면접, 협상, 대인관계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생각이 현실을 바꾼 게 아니라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결과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하면 실행력이 높아진다는 건 심리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우주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뇌가 목표에 집중하도록 세팅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운과 노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이 시기에 어떤 흐름이 오는가를 읽는 것이지 생각만 하면 없던 흐름이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과 흐름이 와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 그게 진짜 끌어당김에 가깝습니다. 즉,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만으로 물리적 현실을 바꾼다는 의미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행동과 인식을 바꾸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마법을 믿기보다 내 과학과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그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모아둔 건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뭔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느낌. 그때 이제 다시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지성 작가가 쓴 책 중에 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하루에 100번 쓰기를 매일매일 했었어요. 나는 수중에 지금 1억이 현금 1억 있다, 1억이 있다.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썼을 때 갑자기 언니가 제 차를 사고 제가 현금 1억을 만들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제 차를 판 거긴 하지만 이제 한 11억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그때 매일 11억은 석 달 내내 100번씩 쓰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아파트랑 상가를 샀는데 이게 중간 내용이 좀 생략돼서 좀 그런데 제가 그때 일을 다시 시작했고 번 돈, 빌린 돈, 원래 있던 돈 합쳐서 이제 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하나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그걸 두 개 합치니까 한 1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일간 100번 쓰기를 하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지면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11억이라고 100일간 100번 쓰기를 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순자산은 아니고 그냥 자산이 한 11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자산들이 지금 물론 한 7년 정도 지났나요? 7년 지나고 부동산 펌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때 산 가격보다 한 2.5배 정도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요. 그리고 상가도 제가 지금 직접 쓰고 있으니까 상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 2억 정도는 올랐을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호가로 나온 걸 기준으로, 호가 기준으로 하면 24억 정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거, 결혼. 저는 진짜 한 30대 초반부터 계속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자존감도 낮아 있기도 하고 진짜 제가 원하는 남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딘가에 좀 부족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자존감 낮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상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에게 맞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소개팅도 잘 안 되고 막 만나본 사람도 다 안 되고 이제는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한 거죠. 100번 쓰기를 하는데 나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운명의 배우자를 만났다, 이렇게 100번을 썼어요. 근데 6개월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쯤에 이제 켈리 첸 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배우자기도 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때 켈리체님이 하신 말씀이 제 뒤통수를 탁 쳤는데, 켈리체님은 그 전에 자기를 좋다 하면 만나거나 뭐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늦은 나이에는 그러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뭐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나 좋다고 하거나 혹은 그냥 나하고 대충 맞으면 혹은 그냥 뭐 이것저것 포기하고 외모를 포기하거나 돈을 포기하거나 뭐 학벌을 포기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자존감을 계속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켈리체님 말대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한번 만나보자. 아니면 혼자 살고. 그러니까 선택지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대충 맞춰서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아예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남자,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남자를 한번 만나보자. 아니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산다.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거죠. 대충 맞춰서 결혼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생각은 20대나 뭐 30대 초반까지 유효한 생각 같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여자들이, 나이가 어린 여자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때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또 왜냐면 20대 때나 30대 때는 결혼을 안 한다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30대 후반이 되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안 하거나 아예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하거나. 제가 좋아할 만한 리스트를 한 40가지를 쭉 적었어요. 쭉 적었는데 매일매일 읽어봤어요. 그 진짜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키는 몇 센치부터 몇 센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 대학은 어느 학교, 직업은 어떤 직업, 시댁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뭐 외모, 뭐 모든 걸 다 적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뭐 남들이 좋다고 할 만한 것들을 또 다 적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읽어보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보면서 이제 이거는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예를 들면 나이는 동갑부터 10살 많은 남자까지, 키는 170부터 185까지. 켈리체 남편도 머리숱이 없었잖아요. 근데 켈리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가 머리숱을 안 적었다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난 대머리도 상관없어. 대머리는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희 남편이 머리숱이 없습니다. 또 대학은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정확히 적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하나. 직업은 문과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체중도 적었어요. 70kg에서 90kg 사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었는데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95kg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리스트가 이런 걸 적었었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 리스트에 완벽하게 맞춰주겠다고 결혼할 때는 살을 막 빼서 87kg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리스트에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다 맞춰서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시댁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말을 함께 보내고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저희 남편은 진짜 대화를 좋아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때 돈과 결혼을 끌어당긴 법칙으로 했죠. 그 뒤로도 제가 돈에 대해서 적었었는데 그만큼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고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우주의 원리가 있듯이 그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이 베푸는 건 특별 은총이라고. 이거는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얘기 마쳐볼게요.